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엔트리봇 코딩에 의해 첫 번째 시간에서 그 세 번째 강좌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실행 화면을 살펴볼 건데요. 이 실행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실행 시작하기 버튼 있죠. 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안에 있는 블럭 꾸러미에 있는 블럭 조립소에 있는 블럭 꾸러미들이 명령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명령에 따라서 이 오브젝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행하면 버튼은 바로 시작하기 버튼은 바로 이러한 오브젝트가 동작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브젝트의 의미와 요소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는 엔트리에서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 캐릭터를 선택하라 할 때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바로 어떠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그 대상에 바로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 코드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해 주는 그런 대상체가 바로 캐릭터가 되고 그 캐릭터를 엔트리에서는 오브젝트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오브젝트는 어떤 뜻이냐? 실행 화면에서 오브젝트를 추가하기로 불러오면은 배경, 캐릭터, 사물, 글상자 등 엔트리에서 명령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엔트리에는 이 오브젝트에는 이러한 속성들이 있는데 우선 방향점, 크기 조절점, 이동 방향 화살표, 그리고 중심점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이 기본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우리가 엔트리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엔트리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PPT에서 보신 것처럼 방향점이란 거와 동일하죠. 그렇죠? 예, 방향점과 동일하다. 그렇죠? 이렇게 방향점이 있어서 얘를 자꾸선 돌리면은 엔트리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렇죠? 빙글빙글 돌아가요. 자, 그러면은 엔트리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방향, 요 아래에 있는 방향이란 정보가 바뀌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동 방향의 정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크기 조절점은 엔트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크기가 100인데 제가 여기 부분을 잡고선 쭉 늘리면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그쵸? 실제 엔트리 봇의 사이즈도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동 방향 화살표는 우리가 얘가 맨 처음에 여기다 놓고선 제가 0이라고 넣어 볼게요.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이것도 제가 100이라고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0,0이라고 넣고 0,0이라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엔트리 봇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하기 누르면은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10번 반복하면서 10씩 이동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예, 이동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쪽으로 10씩 이동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x가 100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그쵸? 즉 x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10번 움직였다. 10씩 10번 움직였다. 즉 이동 방향은 완전히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따지자면 3시 방향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즉 얘가 이동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얘를 잡고는 제가 돌리면은 자, 지금 이동 방향 바뀌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잡고선 돌리면은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번에는 이동 방향을 180으로 바꿔 볼게요. 그리고 실행하기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동 방향과 즉 방향은 서로 일반적인 관계는 있는데 이렇게 제가 돌려놓고 하면은 아래로 또 내려가게 되죠. 이쪽으로. 얘와 얘는 서로 절대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80도의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180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의 수치 정보에 180도로 해주면은 바로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90도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해가 안 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코딩을 할 때는 이러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코딩을 같이 해보시면서 차근차근
다양한 오브젝트에 코딩을 넣어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당장 와닿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실행 화면에서 오브젝트의 의미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살펴보자면은 여기에 중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심점을 잡고서 이렇게 돌리면은 X와 Y가 바뀌죠. 그쵸? 바뀝니다. 이렇게. 즉 얘가 X와 Y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정확하게 요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엔트리봇의 오브젝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건드리시지 않은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다시 가운데로 놓아두시고 다시 우리가 좀 더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브젝트의 의미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웠던 그 작품 만들기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죠.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예,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네, 바로 메뉴였죠. 메뉴.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네, 실행 화면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은 네, 오브젝트 리스트가 있는 오브젝트 창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블럭 꾸러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바로 블럭을 조립하는 블럭 조립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 화면 살펴보기 중간 점검 두 번째, 우리가 실제 실행 화면을 보시면은 네, 요거는 뭐였죠? 네, 바로 실행 속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네,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좌표계를 표시해주는 좌표계 표시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부분은 네, 실행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넓혀주는 기능을 하게 되죠. 자, 이 플러스는 어떤 기능을 하냐? 바로 오브젝트를 추가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브젝트를 실행해주는 그런 시작하기 버튼이 되고요. 이 시작할 때의 그 명령들은 블럭 조립소에 있는 블럭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